사또의 기막힌 명판결. 옛날에 장사꾼 4사람이 각기 100냥씩 각출해 돈 400냥을 모아 전대에 넣고 물건을 사러 한양으로 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배도 고프고 술도 생각이 나서 근처 주막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주막에 들어가자마자 주모에게 전대를 맡기면서 말했습니다. 주모, 우리 넷이 같이 와서 전대를 달라고 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주면 아니 돼요. 주모는 알았습니다. 걱정 마이소. 라고 대답하자 4사람은 들뜬 마음으로 한참 동안 떠들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양씨라는 장사꾼이 갑자기 3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가려워. 나 머리 좀 감고 오겠네. 혹시 누가 참빗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난 없다네. 나도 없는데. 3사람 모두 없다고 하면서 혹시 모르니 주모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동료의 말을 들은 양씨는 부엌으로 가더니 주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모, 돈 주머니 이리 주시오. 주모는 무슨 말이냐는 표정을 지으며 4사람이 함께 와서 내달라고 말하기 전에는 전대를 줄 수 없습니다. 허허, 그거 참. 잠깐 기다려 보시오. 그리고 양씨는 방에서 술을 마시는 새 동료에게 크게 말했습니다. 주모가 좀처럼 내주지 않는구만. 동료들은 주모가 참빗을 빌려주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여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주모, 뭘 그리 망설이오? 어서 내주시구려. 이 말을 들은 주모는 돈주머니를 내주라는 말로 알아듣고 돈이 든 전대를 양씨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대를 받은 양씨는 그 길로 몰래 출행랑을 쳤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 3사람은 양씨가 돌아오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겨 주모를 불러서 참빗을 내주었냐고 물었습니다. 참빗이라니? 그 사람은 빚이 아니라 돈주머니를 달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내주라고 말했기에 전대를 주었지요. 무슨 소리요? 3사람은 놀라는 표정으로 주모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는 빚을 내주라고 말했을 뿐이요. 아이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은 빚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장사꾼 셋은 주모를 데리고 관가에 가서 고발했습니다. 관가 사또는 사건 상황을 파악한 후 내일 판결할 테니 다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사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얼핏 주모의 과실로 여겨지지만 한편으로 주모에게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장사꾼들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장사꾼 3명과 주모가 관아에 도착하자 사또는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히 주모 여자의 잘못이니 돈주머니를 돌려 주도록 하여라. 이 말을 들은 주모가 울상을 짓고 장사꾼들이 밝은 얼굴이 됐을 때 사또가 다시 말했습니다. 다만 장사꾼 4명이 모두 함께 와서 돈을 달라고 할 경우에만 내주도록 하여라. 조건부 판결로 인해 상황이 반전되자 입장이 뒤바뀐 주모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이에 비해 장사꾼 셋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으며 허탈해하였습니다. 사또 판결에 대해 장사꾼들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주모에게 당시 말했을 때 분명 4명이 같이 오면 돈을 내주라고 부탁했던 사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여 3사람은 돈을 훔쳐 달아난 동료를 붙잡아 돈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눈에 불을 켜고 사방을 돌아다닌 끝에 마침내 양씨를 붙잡아 돈을 되찾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장사꾼 중 한 명인 정씨가 혼자 한양에 갔습니다. 그는 주막에서 잠시 쉬며 국밥을 먹다가 옆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사흘 후 그 물건이 대량으로 들어와 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정보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하여 정 씨는 당장 사려던 계획을 접고 며칠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돈을 보관하는 일이 문제였습니다. 어떡하지 그냥 갖고 있자니 강도에게 뺏기거나 잠자는 도중에 도둑 맞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 씨는 한참 생각하더니 전대에서 사흘 동안 쓸 돈을 뺀 나머지를 어딘가에 묻어두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주막에서 좀 떨어진 조용한 들판으로 가서 큰 나무 아래 땅을 파고 전대를 묻었습니다. 정 씨는 안심하고 이틀 동안 한양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구경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아침에 정 씨는 돈을 보관한 곳으로 가서 땅을 팠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흘 전 땅에 묻었던 돈이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아이고, 큰일이네. 정 씨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나 어째서 돈이 없어졌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야 멀리 보이는 초가집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 씨는 문득 어떤 직감이 들었기에 일단 주막으로 가서 술 한 잔을 마시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 큰 나무에서 보이는 초가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울타리조차 없는 초가집은 매우 낡았고 방문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정 씨가 헛기침을 하자 늙은 영감이 방문을 열고 내다보며 물었습니다. 거기 누구시오? 지나가는 길손인데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영감이 물 한 그릇을 주자 정 씨는 천천히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감님은 한양에 사시니 현명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물건 사려고 돈 주머니를 2개 가져와서 100냥짜리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두고 200냥짜리는 갖고 있다가 강도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영감이 눈을 크게 뜨고 관심을 보이자 정 씨는 이어 말했습니다. 며칠 더 한양에 더 머물러야 하는데 200냥을 지금이라도 마저 묻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맡기는 게 좋을까요? 그러자 영감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나라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느니 100냥 묻은 곳에 마저 묻어두겠소. 그런가요? 그렇다면 그리 해야겠네요. 정 씨는 영감에게 물을 주어 고맙다고 인사한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한 곳에 숨어서 영감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영감이 방문에 뚫린 구멍으로 자신이 돈 묻는 모습을 우연히 봐서 훔쳐갔으리라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정 씨의 육감이 들어맞았습니다. 영감은 정 씨가 떠난 후 훔친 전대를 가지고 나가서 그곳에 다시 묻었습니다. 100냥을 묻어두면 300냥이 되겠구나. 저런 바보 같은 장사꾼. 영감은 흐뭇한 마음으로 초가집으로 돌아가서 문틈 사이로 밖의 상태를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 아까 물 마시러 왔던 양씨가 그곳으로 가서 땅을 열심히 파는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돈 100냥을 다시 되찾자 미소 지으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정 씨가 저 멀리 가는 것을 확인한 영감은 이때다 하고 땅 판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땅 판 곳을 다시 파내니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감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사실 정 씨는 영감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일부러 시간 차이를 두고 초가집을 찾아가 함정을 판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영감은 자기가 나그네의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고 놓친 돈 100냥을 무척 아까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정 씨는 뒤늦게 남아 되찾은 100냥으로 그동안 값이 떨어진 물건을 사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